내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사실 한마디씩 채팅이나 목소리로 하면 관찰자에서 참여자가 된다.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한번 해보고 별일이든 별일 아니든 그래도 되는 곳이니까 질문도 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 대표님은 세진 대표님이구나. 영우 대표님, 동균 대표님, 유미 대표님, 세진 대표님, 수영 대표님, 수아 대표님, 좋다. 엘리초 대표님도 오셨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게 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거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는 인식이 되어야 말을 하게 되거나 대화를 하고 싶거나 물어보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한번 뭐 이야기 해보실래요 하면 이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안 되면 부담되거나 싫거든요. 굳이. 근데 이걸 좀 전환해서 뭐든지 나한테 도움되는 일, 도움되는 말, 도움되는 질문이겠거니 하면 되게 이제 이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자, 좋다. 오, 뭐 이런 거 좋다. 일상도 좋고. 대표님 좋은데 시택 알바 구했어요. 아주 소소하지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 절대 아닌데, 뭐 내가 정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좋냐면 재택 알바를 구하려는 그 행동 안에 내가 뭐 지금 알바하게 생겼어? 이런 인식을 없애주기도 하고, 사실 큰 일을 하려면 100만 원을 벌려면 만 원부터 벌어봐야 100만 원 벌 수 있는 건데, 보통은 한 방에 100만 원, 한 방에 1000만 원 이렇게 벌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만 원도 못 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들었다, 행동했다, 작지만 구했다, 이거 자체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뭐 그걸 같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온갖 발전적인 그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구하려고 보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단순한 알바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단순 알바를 하되, 나는 단순 알바가 아니라 뭔가 뭐 시급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기술에 기반해서 뭔가 일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뭔가 실력, 기술, 경험 같은 걸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과 기준이 생기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 해서 하고 보니 이런 욕구, 이런 불편함이 생겨서 그 덕분에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생이나 사업이나 판매가 쉬울 것이다, 쉬웠으면 하는 게 기본 값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 기본 값이 스트레스가 없거나 편리하거나 좋거나 쉬워야 하는 것이 기본 값이라는 것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생각 혹은 그 기준 자체가 바뀌어요. 기본 값이 편안한 혹은 기본 값이 안전한, 뭐 쉬운, 수월한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요. 인생에 더 좋아. 인생에 진짜 좋은 일이 돼요. 그게 메타인지가 되는 것도 하고 자기 객관화인 것도 있고 현실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요소라서. 그럼 대표님은 이제 그걸 하면서 하는 대로 경험을 해도 되고, 하면서 그 일을 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좋은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거, 내 사정 당연히 중요하지만 판매, 사업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고객 중심 혹은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길게 보면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미 대표님한테 나를 위한 것, 대표님 5만 원만 주실래요? 그럼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나는 요청할 수 있겠죠. 내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뭐, 뭐 갑자기 5만 원? 뭐 네가 뭔데? 하면서 별의별 안 좋은 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당장 5만 원 얻으려고 했다가 길게 보면 사람 잃는 거야. 그런 개념처럼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당장은 내 시간이나 뭐 노동력이 손해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신뢰도 얻고 뭐 나에게 뿌듯함도 있고 나의 성장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게끔 선투자할 수 있게끔 재택 알바를 하면서 내가 이 알바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사장님, 혹은 더 좋은 성장 기회, 혹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시간을 덜 쓸 수 있게끔 계속 구해보는 거, 더 구하려고 해보는 거. 그게 욕심이 아니라 더 구해보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별로인 걸, 상대적으로 별로인 걸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사장님이 주시는 일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주는 일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내가 일단 성실하게 꾸준히 해보자. 또 좋고. 아니면 이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상품 등록 알바를 구했으면 상품 등록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없겠죠. 누군가나 상품 등록을 통한 어쩌고를 통한 판매를 통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재택 알바를 구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기 원할까? 어떤 행동을 원할까? 해서 그걸 맞춰주는 것.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내 그릇도 넓어지고 그 사람에게 신뢰도 얻고 이제 등록이 아니라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일 자체가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그저 공부가 되네.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도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1시간 일해서 10,000원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그건 이제 점점 좀 누적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판매도 병행하면 더 좋고. 너무 좋다. 좋아요. 자, 동규 대표 실수로 상품들 잘못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운운 표시 2개를 썼잖아요. 이거를 전 오늘 실수로 상품들 잘못 보냈는데 경험되고 좋네요. 뭐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반품하면 되지 뭐. 이렇게 바꿔보죠. 왜냐하면 제 경험상 큰 그림에 있어서 그런 실수 당연히 할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큰 손해도 아니고 그냥 나 잘못 보냈네 왜 정신 못 차리지 하는 스스로에게 자책할 수 있는데 자책조차도 안 해도 될 만한 느낌이라 더 크게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일상에서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를 즐기고 좋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 온라인 판매 안 했으면 이런 실수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감정 소모 없다? 그냥 오늘 하루 무난했다? 그러면 아무 성장이 없었다. 아무런 어떤 도전이 없었다. 생산적인 일이 없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늘 깔끔하고 늘 기분 좋고 늘 뭔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라서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게 한 100 정도 기쁘시고 상품 실수로 잘못 보낸 거는 그냥 한 1 정도 하면 됩니다. 그걸 실수로 잘못 보낸 게 별것 아니게 느껴지게끔 그냥 더 많은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매출을 내거나 더 그릇이 넓어지거나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이렇게 대화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부분,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그림 혹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죠. 제가 이제 너무 말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켜서 낙서라도 하면서 야 저한테 그렇게 유미 대표님처럼 질문 하거나 궁금해 해주는 사람 오랜만이다.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결정을 했고 두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제가 뭐 판매도 하고 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 뭐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인 사업자다 보니까 언제나 완벽한 컨디션에서 좋은 일들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컨디션 조절 못할 때도 많고 기분 조절 못할, 감정 조절 못할 때도 많고 우울할 때도 많고 생각이 많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음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그래서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좋아하는 건 어딘가에 기여하거나 도움을 주었다, 내가 도움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 엄청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저의 특성상 그런데 그래서 봉사도 가끔 하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제가 3개월 전에 이제 뭔가 연락을 끊고 뭔가 이제 나에게 집중해야지 하고 다 정리할 때 정리했던 업체 중에 한 곳이 꾸준히 계속 연락을 줬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분이 진짜 근성 있다, 꾸준히 저한테 연락 주시고 내가 연락을 안 받아도 계속 연락 주시고 당신이 필요하다 해주시는 어른이 계셔서 거기를 이제 3개월 만에 제가 연락을 받고 월요일에 식사를 하기로 신노년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끊어버려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분은 뭐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연락 주시는 그 근성 자체, 그런 간절함,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래, 나에게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제 조금 시간 더 내서 그렇게 도우면서 나도 수익을 얻고 성장도 하고 이런 거 해보자 하는 결정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봉사하는 곳에 아무튼 되게 좋은 어른들이 자주 많이 계시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이제 50대 뭐 50대 중반 이렇게 자녀분들이 20대 뭐 중반쯤 되시는 분들. 근데 난 그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나는 그저 기분이 좋아요. 인생에 뭐 좋은 경험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데, 그분들이 좋으니까 그분들의 뭐 어깨를 만져주거나 뭐 마사지를 보내드리거나 이런 직접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자녀 혹은 그분들의 가족 사업에 내가 만약에 도움이 될 게 있다 라는 그런 느낌, 온라인 마케팅이든 온라인 판매든, 프리랜서라면 내가 프리랜서지만 이런 제품 판매, 혹은 내가 뭐 예술 쪽이지만 이런 제품 판매 등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수익화할 수 있거나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거나 뭔가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거나 이런 등등등의 일부든 뭐 대부분이든 직접적이든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막 뒹굴어 본 사람으로서 내가 완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자, 굳이 뭐 내가 보험 영업하는 것도 아니니까 도와주면서 다 끝난 이후에는 막 보험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정말 좋은 관계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막막해하고 어려워할 만한 1년 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막 내가 막 정리해주는 막 그런 과정, 생각이 바뀌고 진로가 막 정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기여하는 느낌 나고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이제 그 자녀분 두 분, 이제 3남매 중에 맞이인 여성분과 둘째인가 막내인 여성분, 이 두 자매분을 이제 만났어요. 어머니도 계셨고, 근데 어머니도 계시다 갔고, 그래서 이제 막 도움됐다고 하고 얘기를 막 계속 물어보고 재밌게 막 들어주니까 굉장히 뿌듯한, 엄청 기분 좋은, 누군가의 인생에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 과정이 저한테도 다 공부가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를 채워가고 싶어요. 이전에는 계속 제가 확장되어 가는 걸 기대했거든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돈 되는 게 뭘까? 돈 되는 제품이 뭘까? 돈 되는 사업이 뭘까? 돈 되는 뭐 방식이 뭘까? 돈 되는 채널이 뭘까? 어떤 사람이 돈 벌까?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별의별 막 분석, 막 생각. 왜냐,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한동안 충분히 많이 경험했고 많이 생각하고, 이 혼란스러운 것들의 끝에 그러면 그것 중에 이게 낫고 저게 낫고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상대적으로 돈 벌 수 있을 만한 거, 상대적으로 쉬울 만한 거,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기술 실력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혹은 나의 삶의 방식 중에 이렇게 뭐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의 사업을 키우거나 이런 과정에서 내가 참 만족도 있고 성장도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정리가 되어 가니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업체를 매출을 올려주든 브랜딩을 하든 이게 다 나에게 공부가 되고 재미가 있고 뿌듯함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후에 엄청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아서 어떤 기업에서 나를 찾아줄 수도 있겠고 그럼 나 옛날에 대기업 못 가본 그런 나름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도 내가 실력은 조금 생겼어도 이 서류 가지고는 이 경력 가지고는 서류 탈락할 게 뻔한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스카우트 되어서 혹은 소개로 어떤 기업의 팀장 혹은 본부장급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는 이런 느낌을 기대하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요는 어마어마할 테니까 40대에서 60대 혹은 그 이상의 오프라인 온라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 혹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나처럼 대학을 가기 전에 온라인 사업 등등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 같은 느낌에 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부업 같은 거 고민하게 되고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성장 욕구가 있으면 더 마찬가지일 거고 육아맘도 나름 자아실현의 욕구와 경력 단절과 육아를 하면서 같이 돈 벌고 싶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고 퇴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온갖 수요들을 내가 몸소 막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름 내가 가는 길들 정하는 길들 과정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거나 안정적인 느낌의 이제 뭐 현상은 변한 게 없어도 심리적으로든 뭐든 아무튼 점점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의 이런저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뭐 무슨 말이든 좋으니까 이응이라도 좋으니까 뭐 채팅을 치든 말을 하든 아니면 난 오늘은 듣기만 할래 이든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다 다르잖아요. 저는 완전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 마음을 아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혹은 유익이 되겠다 혹은 내 이야기를 뭐라도 좋으니 한번 해소하듯이 하고 싶다 어디 할 데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한마디씩 하셔도 좋다. 그런 게 없어도 괜찮고 25분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요거 녹화 잠깐 중단하고 채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목소리로 누가 뭐 말을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잠깐. 이게 너무 좋은 게 그럼요. 성진 대표님 개인 연락 드려도 될까요? 이거 이제 앞으로 그런 질문을 아예 이제 금지. 그런 준비 과정, 예비 과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든 카톡이든 뭐든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뭐 사업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새벽 1시에 보냈네 이렇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위한 고민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 훨씬 더 질문이 빨라지거나 편해질 테니까 이제 그걸 아예 없애보는 걸로 무조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미 대표님은 질문이 아니니까 이거 먼저 읽을게요. 저는 뭐라도 해보자고 강하게 마음 먹자마자 구원의 손길이 마구마구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개인 톡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뭔가 저런 기분, 저런 감정,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되게 허상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매일매일 쌓아 나가야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게 곧 돈이 되고 씨앗이 되고 결과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행동을 매일매일 쌓아 나가려면 사실 저런 될 것 같은 기분 뭔가 뭐 긍정적인 느낌 저런 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채워져야 사실 실행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만약에 기분이 너무 안 좋게 막 유미 대표님이 막 쌍욕을 먹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니면 누가 나에게 칼로 막 위협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오늘 하루 온전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집중도 안 되고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그게 극단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런 미세한 것들이 다 매일매일 일을 못할 이유가 되는데 저런 긍정적인 기분? 될 것 같다? 뭔가 작은 성공 경험 이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그런 거에 의한 방해가 점점
미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고, 옛날엔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고, 이제 오늘 드라마에서 못했고, 내일은 친구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별의별 이유로 꾸준하게 못할 이유가 됐었다면, 이젠 저런 것들이 조금씩 쌓일수록 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일을 더 했더니 그 덕분에 팔려서 기분이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저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영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초반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저 나의 일과를 오늘 어떻게 보내야지, 저는 계획적인 사람인데도 그런 계획을 실행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적도 잘 없어. 그리고 계획, 일과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워낙 정신없는 삶이었어.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는 것, 혹은 이걸 제품을 소싱했는데 팔기 위해서 뭐라도 고민해보는 것. 근데 뭐 답도 모르겠어. 유튜브 찾아봐도 모르겠어. 막막한 시간 반, 실행을 위한 고민 반, 실행은 한 5%.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막 꽉 채워서 알차게 보내고 막 기가 막히게 보내고 이런 일은 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알아야 하지 이런 느낌에 뭘 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냥 하면 되는 걸 자꾸 완벽주의로 준비될 때까지 못한 날도 많았고, 이 길이 맞나? 하고 불안한 날도 많았고, 뭐 오늘은 피곤해서 못한 날도 많았고, 내가 지금 사업에만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도 하면서 뭔가 되겠지 하면서 이제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 만나서 막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막 그런 별의별 쓸데없는 시간들, 여러 과정들을 보내면서 하나씩 추려지는, 하나씩 알게 되는, 하나씩 안정화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하루 일과 그냥 뭐 컴퓨터에 앉아 있었던 말이 많지만 생산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저의 사업 초반에는 전 직장이랑 병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랑 병행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또 계속 손해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사업 초반에 하루 일과 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면서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메타인지 안 된 상태로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다. 이런 느낌. 저는 온라인 판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온라인 판매가 좋아 보여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가요. 내가 늘 성장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경주 출신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집 한 채는 당연히 못 사고 가정을 꾸릴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 등등 덕분에 아무튼 뭐 성장 욕구, 자아실현 욕구, 돈 많이 벌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로부터 처음에는 회사, 직무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내 진로 이런 걸 고민하다가 첫 직장이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영업 관리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1년 반 동안 진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도 잘 안 나고 인정도 못 받고, 이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오프라인의 영업 관리직은 실력 기술보다는 그냥 사람 좋은 걸로 가야 되니까 나중에 나를 좀 지켜줄 만한 기술도 아닌 것 같네 해서 오프라인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온라인 중에 무언가 나를 뽑아줄 만한 어디 작은 기업이었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마존에도 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직도 해보고 독학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이런 거 요즘에 막 신사임당들도 나오고, 뭔가 나도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재밌다 이건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아무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인정도 받고 싶었고, 왜냐 회사에서 아무리 쌩 고생을 해도 200 얼마 받고 막 출퇴근 시간 막 다 포함해봐야 인정도 못 받고 별의별, 아무튼 나는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거나 가치 있는 일을 계속 늘려나가고 싶었던 어떤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주식도 부동산도 막 간접적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니까 뭐가 최선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과 재테크 이게 구분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최선, 그 중에 최선, 그 중에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돈 좀 적게 드는 거, 그 중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 등등등 하면서 그냥 추려진 게 온라인 판매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균 대표님 지금 경주에 살고 계세요? 그런 지지부진한 시간 속에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 시점 없어요. 저도 그런 지점 혹은 그런 방법, 이런 뭔가 명확한 무언가를 늘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영 대표님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뭐 누구 막 멘토를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그냥 다 뭐 미미하게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행동할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경험을 하기 위해 실행과 행동
하기까지가 어려운데, 그럴 때 좀 극단적인, 저처럼 매장을 하나 오픈했는데 그게 막 다 빚이 돼가지고 빚이 막 2억이고 막 그게 막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온라인 판매 해야지 하던 사람이, 맨날 주변에 나 아마존에 뭐 팔 거야 말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번 달에는 진짜 이거 대출 이자랑 이거 갚으려면 너무 힘들겠는데, 월세랑 그 주말 일요일에 바로 2년 동안 고민하던 그 상품 소싱을 3시간 만에 끝내요. 그냥 그게 그 상품 소싱이 정답이든 아니든 몰라. 일단 실행을 한 거야. 일단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지부진한 속에 전환점이 되어서 뭔가 급격히 잘 됐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빚이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도 충분한 욕구가 있었거든요. 빚이 생기기 전에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됐고, 나의 의지가 약해서. 근데 아무튼 이런 행동을 위한, 진짜 그 끝까지 가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행동을 하는데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되게끔 고민도 하고 물어도 보고 실행도 해보고 별을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길이 보이고 조금 길이 보이는 게, 이제 내가 예전에 고민만 하던 시기와 생각만 하던 시기와 강의만 듣던 시기와 뭐 누구한테 물어만 보고 막 안정적으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못했던 사람들, 그 나의 삶의 시간 vs 그 극단적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실행, 안 됐지만 그래도 실행, 이 과정이, 이거는 한 수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3개월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엄청 빨리 뭔가 깨닫게 되고 정리되고 방향도 정리되고 뭔가 아무튼 길도 찾아지고, 허황된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가게 되고, 자꾸 막 100만원 1000만원 벌고 싶다, 아니 나 일단 10,000원부터 벌래, 일단 알바부터 구할래, 뭐 이렇게 되고 내 현실에 맞추게 되고, 그게 어떤 지점이 딱 점 찍는 듯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나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초한 어떤 매장으로 인한 빚으로 인한 하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만이 나같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비로소 실행할 수 있게 되더라. 근데 그 실행이 전부는 아니어도 실행을 하는 순간 이전에 고민만 하던 시간보다는 한 10배는 빠른 것 같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진결 대표님 오셨네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값이, 우리의 삶의 기본 값이 편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행복했으면, 이게 모두가 바라잖아요. 사실 근데 이 기본 값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힘들면 어때? 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이 힘듦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안정감이 되는 실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편하고 내일도 편해요. 30년 편했어요. 편했지만 이 편함이 사실은 불안함일 수 있는 게, 내가 세상을 좀 모를 수 있고 얼마나 약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나 불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편한 것인가, 이런 실상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름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과 실행, 그게 나에게 힘든 걸 것이다, 어려운 걸 것이다, 불가능한 걸 것이다, 이런 나의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아마도 우리에게 지배적이니까 실행하기가 어렵고, 본능적으로 더 쉬운 길 찾고 싶고 더 빠른 길 찾고 싶고 행동은 하고 싶지 않지만 뭔가 확실한 걸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가끔 진짜 해야 할 때 실행이 안 될 때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끔 진짜 해야 할 때 실행이 안 될 때.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다 답을 알아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헬스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갈 방법이 없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친한 사람일수록 이제 헛웃음을 칠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없는 걸 어떻게 방법 없을까 찾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더 힘들어지면, 더 간절해지면, 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더 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실행 안 해도 되나 보죠. 그렇게 실행 안 해도 먹고 살만한가 보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제 입을 통해서 들으면 자기의 마음에 방어기제가 생겨서 지가 뭔데 하게 되고 괜히 이걸 안 듣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한테 말하면 돼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아직 뭐 배부른가 보네. 스스로한테 말하면 돼. 동기부여 영상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보는 것도 좋고, 그런 게 이제 따로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컨설팅 할 때는 정말 다 주고 싶어가지고 첫 시작 3시간부터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했어. 그럼 나는 후련하고 좋아요. 다 줬으니까.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결과까지 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많이 알려주고 많은 걸 한 번에 주면 좋아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실행 가능하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 현실 가능한 정도에서 요것부터, 이런 작은 성공 경험부터, 내가 뭐 작은 걸 바래서 난 소소한데 행복을 느껴서 당연히 그런 소소한 행복도 느끼지만 나도 늘 욕심 있고 나도 늘 잘 되고 싶은, 나는 이제 완전 야생에서 이 뭔가 배운 느낌이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거든요.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심리와 내 무의식과 뭐 어떤 상황과 뭐 별의별 걸 다 고민해서 아무튼 이 일이 안 됐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럼 그 일을 일 자체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이 상황이 문제인지.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차렸어. 화장품 매장을 차렸어요. 화장품 매장이 10년 전에는 막 떼돈을 벌 만한 그런 로드샵 차리면 돈 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시기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은 잘 하는데 내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나름 장점으로서 하나의 기술이 된 것 같아. 옛날에는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거나,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 하거나, 방법을 딴 데 물으려 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보를 막 이제 많이 듣고 있는 걸 이제 좀 줄이게 된 거죠. 조금 듣고 많이 실행하는 쪽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이야기할 거 있으시면 제가 41, 2분까지만 기다렸다가 없으면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거 말씀드리기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뭐 듣거나 하면서 나 이거 말하고 싶어 해도 언제든지 얘기해도 되니까 뭐든지 룰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일이 잘 되거나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시도해볼 수 있고 이야기해볼 수 있고. 아셨죠? 혹시나 채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채팅 켜놓을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게 보인다, 헷갈린다, 복잡하다 하는 머릿속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일단 위너에 집중을 해보자 했잖아요. 위너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하루 이틀 1, 2주 해보고 뭐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 위너를 통해서 판매 경험, 매출 경험 다 좋은데 내 마인드가 바뀌고 근성이 바뀌는 성공의 경험이 되는 이런 온갖 그 번외의 이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있거든요. 머릿속이 단순해지든 판매 경험을 해서 좋든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상품을 한번 소싱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근거 있는 데이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키워드만 발굴하고 검색했을 때는 뭐가 좋은 상품이고 이거 헷갈리는데, 그래서 위너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뭐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한번 뭐 사입해서 팔아보든, 아니면 SNS를 키워보는 연습, SNS를 맛보는 연습에 내가 그냥 내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SNS라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SNS에서 살아남거나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건 곧 누군가에게 반응을 이끌어낸다, 관심을 이끌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기는 사실은 나한테 관심이 있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기를 쓰면서 블로그나 인스타를 키워보는 건 좋지만
잘 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안 커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판매 경험, 매출, 주문 이런 걸 바탕으로 나의 성장 과정, 자기 개발, 아니면 나의 부수입, 육아맘은 육아맘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그들의 관심사에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게 부수입이라는 거잖아요. 혹은 온라인 판매, 온라인 사업, 마케팅 이런 게 다 관심이 있을 법 하잖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고객에게, 누군가에게 줄 때 그들이 더 필요로 할수록, 그들의 생존에 더 도움이 될수록 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누군가에게 돈 벌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돈 버는 법을 알려주거나 그 과정에 도움을 주면 이건 사실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더 큰 가치를 느끼겠죠. 그럼 나의 컨텐츠에 더 시간을 오래 머물러 주거나 댓글을 달아주거나 그런 것들이 체류 시간이 되어서 나의 알고리즘, 내 컨텐츠, 내 계정 이 알고리즘을 타게 되거나, 그러면서 내가 SNS를 키우는 연습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이 SNS를 통한 온갖 수익화 과정들, 혹은 모든 마케팅, 모든 판매, 모든 브랜딩에 이 SNS라는 게 포함되는구나. 왜냐, 우리는 그냥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 SNS를 경험했지. 사실은 SNS라는 것이 이 판매자에게, 공급자에게, 브랜드에게 엄청 중요한 요소거든요. 거의 전부거든요. 왜냐, 모든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누군가 B2B 거래를 한다고 하지만 그 B2B 거래를 하는 그 기업도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할 테니까 그런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럼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사람이 머무는 곳,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팔고 싶어요. 그럼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뭐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니까 휴대폰을 팔든 뭐라든 모든 것 가운데 이 일상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머무는 곳, 넷플릭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뭐 구글,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등등이, 혹은 쇼핑을 위해서는 쇼핑을 위한 판매 채널이 있겠고, 정보를 얻기 위한 곳, 검색을 하기 위한 곳, 소통하는 곳,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곳. 근데 그 중에 넷플릭스에 우리가 광고할 수는 없으니까 만만하면서 오래 머물면서 아무튼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런 특정한 몇 개의 SNS 채널 등등이 추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을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맛보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뭐랄까 기회, 가능성이 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옛날같이 TV를 통한 어떤 노출이 이렇게 획일화되었던 일방적이었던 시대랑 요즘같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TV 시대에는 전 국민이, 그러니까 TV 시대에는 5천만이 이렇게 TV라는 필터에 맞춰야 했다면, 이제 세상이 알고리즘이 개인화, 각자에게 맞게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쿠팡 지금도 검색해보면 알다시피 내가 어제 샀던 제품이 위에 뜬단 말이에요. 내 관심사가 주로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화면이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천만 명만큼의 화면이 생긴 거예요, 각자에게. 근데 이게 오히려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노출이든 뭐든 독점할 수 없어. 독점하기 힘들어. 그만큼 우리 같은 꼭 옛날에는 초전문가들만 했던 그런 영역들이 우리한테도 여러 틈새로서 기회가 된 거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SNS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어서, 이제 위너, 다음에 판매나 뭐 SNS를 활용한 어떤 뭐 교육이나 마케팅이나 SNS를 경험하고, 이 판매 경험을 SNS에 올려서 SNS를 경험하고, 그 SNS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겪게 되실 거다. 근데 그걸 너무 빨리 갈 필요 없다. 왜냐, 이거 위너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바빠. SNS 아직 공부 나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제대로 하려고 하면 된다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걸 아셨으면 좋겠다. 이건 오늘 사실 하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그냥 하는 말을 너무 오래 했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거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나 어떤 생각, 이상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품이 껴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대단해 보이는 목표 같은 거, 높아 보이는 어떤 기준도 전부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특히나 저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든요. 왜냐, 그동안 인생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온라인 판매는 처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로서는 잘 살아왔지만 공급자로서는 거의 안 해봤거든요. 직장인으로서 살아봤지만 사업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 혹은 내가 들은 거, 이거 쉽다던데, 좋다던데, 몇 천만 원 벌었다던데, 이건 이상, 이거 그냥 그야말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너무 부풀려져 있거나 실상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왜냐, 말은 쉬우니까. 엄청 고생해서 뭔가 이룬 사람이 이걸 설명할 때는 내가 열심히 책 읽었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책만 읽으면 되나? 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을, 이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걷어내기 힘들지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 일이 잘 안 되네, 아무튼 뭐 어떤 이유에서든 거품을 걷어내게 될 때, 걷어져 갈 때 엄청 해소감이 있고 행복한 느낌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의 기준이 갑자기 올라가.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더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내 현실을 알게 되고, 내가 생각보다 거품 안에서 놀았구나. 진짜 실상, 진짜 중요한 일은 이런 거였구나. 자꾸 이상적인 있어 보이는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내가 언젠가 한번 스타트업 그런 걸로 사회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어. 당연히 좋지.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전에 우리 가족에게 먼저 기여하자. 우리 가족에게 기여하기 전에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자. 내 앞가림 좋지. 근데 오늘 내가 지금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도 다 못 채우는 걸, 내가 집중도 못 하는 걸, 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걸, 내가 현실 인식도 못 하는 걸,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걸, 내가 능력이 있지만 맨날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자신감 없게 될 일도 안 되게끔 하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거품이 끼어 있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되게 행복한, 조급함이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일이 안 된 거지 해버리는 순간 엄청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공부, 성장, 나를 이렇게 좀 알아가는 어떤, 우리가 막 깨달음이 있을 때 엄청 행복하잖아요. 깨달음의 순간으로 삼아보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더 현실 인식을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걸 느껴요. 계속. 심지어 제가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막 6, 7년 전에 아직 사업으로 뭐 제대로 매출은 조금 나는 것 같지만 돈은 못 벌었고 막 수익도 안 나고 간신히 팔고 있을 때도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온라인 사업 괜찮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도 지금 내 앞가리 겨우 하면서 뭘 알려주고 있냐. 나의 일에만 집중하지. 얼마나 그걸 알아가는 과정, 또 깨닫고 이제 좀 내가 뭐 안다 싶고 막 돈 번다 싶은 순간 막 백화점 다니고, 그게 백화점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또 얼마나 우스워. 백화점 다닐 수 있지. 근데 그때 그 백화점을 다닌다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어떤 의미일 뿐이고, 이제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쉽게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그냥 귀찮은 일 안 하고 싶고, 그게 딱 그 표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일에만 집중해도 지금 모자랄 시간이고, 너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여유있게 백화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난 그걸 계속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어서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스스로 알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갑자기 우리한테 뭐 잔소리 할 것 같지 않죠. 그 다음에 친구가 뭐 나보다 모르면서 이런 조언할 수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이런 맞는 말, 옳은 말 들으면 무조건 기분만 나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성장에. 돈은 벌고 싶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인정은 잘 안 돼. 그렇게 딱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그치만 돈을 벌고 싶어. 뭐 이런 느낌. 막상 이 현실에 위너가 어쩌고 간에 매출을 내고 판매를 경험하고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얻어지잖아요. 일단 일을 하고 많이 찾고 지지부진하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매출도 있고 판매도 있는데,
우리는 요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고 건너뛰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뭐랄까 하나씩 알짜배기처럼 채워나가는 기본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이 허상에서 노는 느낌, 구름에서 노는 느낌, 거품 안에서 노는 느낌, 이상적인 것들을 막 바라보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기 높은 이상 바라보는 건 좋은데 이거 잠시 안 바라봐도 되고 현실조차도 잠시 눈을 잠시 감아도 돼. 현실을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그냥 다만 내가 지금 이런 어떤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닌가. 나의 삶이, 나의 지금 모습이, 내가 지금 바라는 수익 결과에 비해 나의 노력에 대한 거품이나 나의 어떤 실력에 대한 거품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노력과 실력 같은 걸 기를 수 있는 꾸준한 기간, 충분한 기간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뭔가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라는 어떤 거품 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제가 뭐 말해서 알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됐을 것 같으면 뭐 벌써 잘 됐겠죠. 막 여러 가지 맨날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마치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것 중에 부모님이 말로 우리한테 알려준 게 얼마나 있는가. 오히려 내가 부모님이 막 말했을 때는 잔소리처럼 느끼거나 말은 별로 막 몇 개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부모님이 살아오시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 그런 환경에 의해서 스며들듯이 이게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막 강의를 듣고 다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현실을 인식하면서 막 자기 객관화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게 혼자서 생각보다 힘들다 보니 이런 환경에 노출되자 스며들듯이 한번 가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좀 추구하는 거예요. 나랑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주어지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밤비고 나주고 답을 해준다 라거나 이 사람은 답을 안 해줄 법한 것도 되게 열심히 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나랑 같은 처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강의 듣는 거 이 자체가 그냥 나는 그냥 뭔가 덜 외로워, 뭔가 든든해 라던가 아니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누군가 뭐 그 후기 올린 거 보니까 팔았다. 잠깐만 이 사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 그러면 그게 갑자기 그 내 인식부터 이렇게 싹 바뀌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노력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고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왜 팔았지? 뭐가 다르지? 다른 게 별로 없다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방법이 특별한 것 같진 않은데 난 하루에 1시간 해서 한 개 찾은 걸 이 사람은 3시간 5시간 하면서 계속 뭔가 하려고 했네 라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혹은 결과를 위한 아무튼 우린 궁극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돈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성장의 결과값일 수 있고 우리 아무튼 자아실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야. 이 사회에서는. 왜냐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들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버스를 탄다? 버스를 잘못 타서 내는 1,000원은 아까워요.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뭐 10만원 100만원은 전혀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좀 재정립할 필요 있다.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심지어 같은 제품이라도 심지어 같은 제품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에 따라서 브랜드를 붙여버리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이 뭐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근데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 있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포장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그야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든 아니면 그런 사람이 멋있어서 따라가고 싶든 우리가 지금 뭐랄까 바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의사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 나가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성공 경험도 늘리면서 이제 그 맛 본 것 덕분에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 덕분에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언제나 에너지가 계속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아.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말고 스트레스 받고 안 하고 모르겠고 뭐 이런 과정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고민만 하던 사람은 힘들기만 한 거고 이렇게 성공 경험 내가 뿌려놨던 씨앗 그 맛 덕분에 또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차이가 큰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예시지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힘든 사람이 있고, 이건 저의 학창 시절이고, 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같은 힘듦이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해야 돼서 힘든 사람은 평생 그냥 해야 돼서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이유 찾고 별의별 막 그러고 있는 거고, 나는 합리화하면서 나는 그냥 성장 없이 난 살았던 거고, 누군가는 해서 힘들다. 그 사람은 이제 해야 돼서 힘든 사람보다 곱하기 10은 빨리 가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얻어진 어떤 결과 때문에 또 재밌어서 하고 또 하고 그 덕분에 기회였고 어쩌고저쩌고. 아셨죠? 오늘은 이 이야기, 특히 거품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제가 늘 말하지만 강의를 듣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면 돼요. 방법이 외부에 있지 않고 사실은 한 5% 정도만 외부에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도 좀 쉬면서 열심히 일할 고민, 이제 어떻게 뭐 블로그라도 맨날 써볼까, 뭐 인스타라도 뭐라도 해볼까, 주말에도 뭐 당연히 일정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판매 등등이 뭐가 되니까 재밌다, 뭔가 아무튼 재밌으면 하게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 말고 재미를 느껴보게끔 해보는 거예요. 당장 하루에 뭐 10시간씩 안 해도 돼. 재미를 느끼게끔 하나만 팔아보자가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미가 있으면 주말에도 하겠죠. 재미가 없으면 주말이고 뭐 평일이고 뭐 억지로 시켜도 안 하겠죠. 그렇게 일이 되게끔 그런 무시, 그런 환경조차도 이제 전략적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막 말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목이 좀 쉰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주말 동안 열심히 사시고 개별 상담 열심히 신청하시고 그냥 카톡 보내시고 월요일에 그 신노년에 가서 미팅 할 거 하고 돌아와서 뵐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대표님 연락 주시고.